여러분,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월급을 줘도 현대자동차는 돈을 법니다. 그분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분들의 노동 숙련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분들의 노동 숙련성이 되게 높아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요. 기계입니다. 자동화예요. 로봇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생산하는 거에서 기계 사람으로 나눠 버리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는 거기에 있는 기계들이 보조해 주는 한 사람한테 투여해야 되는 자본재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대한민국의 로봇 도입률이 세계에서 거의 1위거든요. 자, 이거 제가 왜 의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은 고가 장비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가 장비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그 고가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의료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의료비가 여러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요. 이 새끼들 니네들 그러면서 의료원 만들 때 내가 이거 좌파들 리베이트 관련돼서 내가 좀 더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일단 멈추고 그 얘기는 옆으로 새는 얘기니까 멈추고. 좌파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장비들을 막 고가 의료 장비에 넣고 뭐 리베이트 받네 뭐 업체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의료 시스템의 특징은요. 선진국들보다 기계를 더 많이 써요. 의료 장비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요. 진단, 치료, 진단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고 진단 속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장비 없이 초음파 정도 뭐 MRI 뭐 이런 장비 없이 진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비들을 운용하는 인력들도 제대로 배출돼 있어서 MRI 같은 것도 할 때도 띡띡띡 준비 이렇게 초전도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화질소 주입하고 초전도 상태 유지하면서 막 그걸 하는 건데 자기 공명 장치 돌리는 건데 MRI 그런 거 할 때 질소 주입하고 뭐하고 딱딱딱 돼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산소 주입할 때도 산소통 딱 돼. 그거 나는 당연히 여기는데 요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산소통 같은 거 여러분 병원 옆에다가 딴 나라들은 뭐 못하게 해놓는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게 뭐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형 뭐 이런 거 병원에 예카지수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 뭐 사고 났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 있잖아요. 진단, 치료 다 효율성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는 짰죠. 정부는 짰는데 그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버텨야죠. 그러니까 장비에 또 장점이 있죠. 지금은 다 수가로 묶여 있지만 장비가 처음 들어오면은 수가가 비급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살아남으려고 장비를 들여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군다 싶으면 갑자기 비급여였던 게 급여로 전환되고 막 이런 식으로 술래잡기 하잖아요. 정부와 의사의 술래잡기 속에서 의사들은 어떻게든 생산성을 확보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혁신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이 통계는 의료계에서 내지 않는 것 같은데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대한민국 의사들은요. 치료 능력도 치료 능력이지만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비교가 안 되게 세계 최고인 거예요. 퍼포먼스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기계의 활용 방법. 이랬을 때 이 기계를 쓰고 이쪽으로 보내서 이 기계를 쓰고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장비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환자가 이동하는 동선까지 그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부터 동선까지 최적화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식으로다가. 응?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한 게 우리 GP라고 하잖아요. GP 일반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네에도 GP가 아니라 다 전문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진국 가면은 개원 의원들이 다 GP인데 GP 분들이 네 여러분 청진기 들고 있습니다. 청진기 들고 이렇게 열어보세요. 듣고 초음파요?
내시경이요? 아니 동네 병원에 그런 게 왜 있냐 이거예요. 심지어 동네 병원에 MRI가 있어 우리나라는. 저도 여기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어깨 아팠을 때 우리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병원에 MRI가 있단 말이에요. 딴 나라에서요? 상상을 못해. 의사 선생님들 한번 거기 해외 지멘스나 이런데 장비 파는데 그 해외 사장들 보면 한국이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개꿀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멘스, 필립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정말 개꿀입니다. 어떻게 이 조막조막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장비를 사줄 수 있죠? MRI를 이렇게 사주시나요? 진짜 한국은 보배로운 나라예요. 뭐 이럴걸요? 잡아요. 대만이요, 여러분. 대만 포괄수까지 하죠. 대만 포괄수까지 하는데 대만 정형외과는 뭐가 없다? 어머? 엑스레이가 없네? 대만 정형외과 여러분 포괄수까지 하는데 포괄수까지가 아니라 거기 어떻게 하죠? 그거 총액제 하잖아요. 총액제 가지고 그 정해진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뼈가 부러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 이렇게 만져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서 부러지셨군요. 아유 진짜 제가 구라치는 것 같죠? 총액계약제를 하니까 엑스레이도 아까워. 원가 절감을 무조건 극악의 원가 절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안 두고 이렇게 동네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만져서 와.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갈라파고스입니다. 갈라파고스고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공장에 100명의 노동자가 100개를 생산하는 공장이 좋은 공장이에요. 50명의 노동자가 100개를 똑같이 100개를 생산하는데 노동자 수가 적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요. 의료 산업에 있어서 적은 의사 수로 많은 결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나빠? 그게 나쁘냐고요, 여러분. 지금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홍석철 교수 욕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사를 늘리기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의사를 늘려서 의사와 의사를 경쟁시킨다 이런 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홍석철 교수의 이번 논리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를 제공한 게 홍석철 선생인데요. 홍석철 선생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사들은요. 의사 간 경쟁이 아니라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간 그 동업자 간 경쟁뿐만 아니라 이건 경쟁 이전에 환경에 적응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라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생산성이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사람들이다. 홍석철 교수님아. 의사 수 늘려서 경쟁시켜서 의료비 줄이자라는 거는 정말 개떡같은 소리시라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책상물림이나 하는 소리라고요. 사고 치신 거예요. 홍석철 교수님. 홍석철 교수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잊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홍석철 교수님은 그냥 교수님만 하시라고 제가 다시는 어디 가서 정치인들 훈수 두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 대란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이 있는 이데올로고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홍석철 교수의 의사를 늘려서 경쟁시켜서 의료비를 줄이자.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의료 장비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생산수 확 줄였다라는 이 논리는 김세직 교수님이 또 제공하신 거고, 저도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이 홍석철 김세직 이 대화 논란, 이게 둘 다 시카고 학파에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저는 김세직 교수한테 한 표 드립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홍석철 김세직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나옵니다. 저는 김세식 교수님의 논리, 우리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서 생산성 높이고 의사들이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정말 별의별 꼼수까지 다 써가면서 생산성 높이고 의료 고가 장비 도입하고 그런 성과. 한마디로 조그만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의사가 저를 너무 짧게 봐요. 그렇게들 불만이신데 이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병원은요. 개인 병원들까지 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봐요. 띵 엑스레이 찍으러 가세요. CT 찍으러 가세요. 체열하러 가세요. 뭐하고 해서 띵띵띵띵 이게 전부 다 병원 자체의 동선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생산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왜 불만일까? 컨베이어 벨트는 인간적이지 않나요? 포디즘은 너무 이 노동자를 기계로 환자들이 치료가 돼서 저비용 고효율로 아웃풋이 나오는데 포디즘적 의료 체계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뭐가 문제?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이 부품 하나 조립하는데 한참 천천히 커피도 마시고 뭐도 하면서 천천히 라인이 돌아가면 그러면 당연히 비싸지겠지.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하고 이거를 많이 하는 게 그러면 돈을 더 내야겠죠? 아무튼 이 공장식 경영기법, 공장 자동화 경영기법이 도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사람을 더 투입하려고 한 거는 멍청한 짓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